한국은 준비된 나라였고 그들은 권고가 아니라 구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3월 중동 하늘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거든요. 아부다비 공항에 갇힌 한국인만 3,000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알아서 나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교부가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290석짜리 비행기 한 대가 전쟁터 한복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피 경보가 3번이나 울리는 공항에서 취약계층부터 먼저 태우고 외국인 배우자까지 함께 데려왔어요. 3월 8일 오후 5시 35분, 그 비행기는 정말로 떴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는 국민을 버리고 어떤 나라는 데리러 온다는 걸 세계가 목격한 날이었죠. 206명을 태운 그 비행기의 48시간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6년 3월 6일 밤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 여러분, 이 공항이 얼마나 큰 곳인지 아세요? 중동 최대 허브 공항이에요. 전 세계로 가는 길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날 밤, 이 거대한 공항이 조용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보세요. 출발 정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취소, 취소, 무기한 연기. 빨간 글씨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인천행, 서울행, 부산행. 모두 취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시작됐거든요. 중동 공역이 봉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하늘에 민간 항공기가 뜰 수 없었어요. 공항 안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출장 온 직장인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죠.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가 불안한 얼굴로 전광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여행 중이던 가족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한 표정이었죠. 사람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중동 긴장 고조 항공편 대규모 취소. -1한 충돌 공역 봉쇄 시작. 공항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 남자가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언제 있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 사라진 겁니다. 하늘이 막혔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B-, B-, B-. 대피 경보였습니다. 공항 방송이 나왔어요. 대피 경보 발령. 모든 승객은 지정된 대피 구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피 경보라니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 구역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 괜찮아. 대피 구역은 공항 지하였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이 그리웠을 겁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안전한 곳이 그리웠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경보가 해제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광판은 여전히 빨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취소, 취소. 사람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장 권기환이었어요. 50대 초반. 그는 공항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중동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검고 조용한 하늘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 외교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그리고 연결됐어요. 네, 권기환입니다. 상황 보고입니다. 아부다비 공항 항공편 전면 취소. 현재 한국 국민 약 3,000명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책은? 권기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죠. 전세기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용이. 권기환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수백 명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권기환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에게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젊은 외교관 시절, 그는 다른 전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공항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을 혼자 두지 않는다. 그 다짐이 지금 이 순간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권기환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 불이 켜졌어요.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세기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에티하드 항공과 협상 시작. 신속대응팀 파견 준비.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3월 7일. 아부다비 공항 대기구역.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쟁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들이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렸어요. 엄마가 조용히 달랬죠. 조금만 참아. 곧 집에 가. 노부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을 건넸습니다. 물 좀 드세요. 임신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권기환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청 파견 요원 이태우였습니다. 40대 중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어요. 권기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이태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권기환이 대답했어요. 3,000명입니다. 이태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전세기 한 대로는 부족하겠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취약계층부터 먼저 보내야 합니다. 취약계층? 노인, 임산부, 영유아. 먼저 데려가야 해요. 이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봤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배가 부른 여성, 아이를 아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태우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내 딸일 수도 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어요. B-, B-, B-. 두 번째 대피 경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또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방송이 나왔어요. 대피 경보. 모든 승객은 대피 구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패닉이 없었습니다.
이태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패닉이 없네요. 권기환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를 안고 천천히 대피구역으로 갔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일어났어요. 남편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지하 대피구역. 사람들이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거든요. 괜찮으실 거예요. 곧 끝날 겁니다. 우리 함께 버텨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 이래요. 서로를 챙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죠. 20분이 지났습니다. 경보가 해제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안내방송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 준비 중입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어요. 전세기? 정말?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낸대.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역시 우리나라구먼.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들었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임신한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권기환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태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오는 겁니까? 전세기가? 권기환이 대답했어요. 옵니다. 언제요? 내일. 내일이요? 네. 3월 8일. 이태우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권기환은 말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날 밤 또 한 번 경보가 울렸습니다. 세 번째 대피 경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불안하지만 침착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걸요. 대피구역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집에 가? 엄마가 대답했어요. 응. 비행기 타고 가. 큰 비행기. 응. 아주 큰 비행기. 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람들을 지탱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항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요. 권기환과 이태우는 공항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인 몇 명? 약 30명. 임산부는? 확인된 인원 2명. 영유아는? 12명. 권기환은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부터 먼저 태웁니다. 좌석이 모자라면요? 권기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두 태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이태우는 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3월 8일이었습니다. 전세기가 오는 날이었죠. 3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여러분, 공항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권기환이 공항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가 도착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권기환은 계속 말했습니다. 탑승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임산부, 노인, 영유아를 우선 탑승시키겠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먼저 태우시오. 권기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먼저입니다. 하지만 규정입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이에요. 약한 사람을 먼저 지킵니다. 그때 이태우가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총 206명 탑승 예정입니다. 206명? 네. 한국인 203명, 외국인 배우자 3명입니다. 권기환이 물었어요. 외국인 배우자? 네. 영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캐나다인 1명입니다.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 분들입니다. 권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면 같이 갑니다. 이태우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역시 이 사람이구나. 오후가 됐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였어요.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왔다. 비행기 왔어.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엄마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임신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 왔어.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권기환과 이태우가 먼저 탑승했습니다. 기장을 만나러 갔거든요. 조종석에 기장이 앉아 있었어요. 중동 사람이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 소속이었죠. 권기환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이 대답했어요. 제 임무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비행하시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전쟁 상황 속에서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정부가 자국민을 이렇게 구출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권기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항공편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비행입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이태우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임산부 승객분들 먼저 오세요. 임신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녀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항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갇혀있던 곳이었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음은 노인들이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이태우가 다가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네, 이제 집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탑승했어요. 아이를 안은 엄마가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조금만 참아. 곧 집이야.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인 말이었어요. 30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노인을 먼저 태우고 임산부를 우선시하고 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을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야. 남편이 물었어요. 뭐가? 저렇게 약한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 프랑스에서는 다들 자기가 먼저 타려고 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한국이라서 그래.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탑승이 계속됐습니다. 한 명씩, 한 가족씩. 권기환은 게이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탑승했습니다. 206명. 한 명도 빠짐없이. 권기환은 마지막으로 명단을 확인했어요. 체크 표시가 206개 있었습니다. 이태우가 말했습니다. 다 탔습니다. 권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좌석에 앉아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태웠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을 데리러 오는 나라예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며칠 동안 불안 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산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집에 가는 거야.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노부부는 중간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나도요.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였어요. 이번에도 함께 집에 가는 겁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아이가 깼습니다. 울기 시작했죠. 쉿, 괜찮아. 엄마가 아이를 흔들어 달랬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봐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애기 보는 거 좋아해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엄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애기가 참 이쁘네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를 챙깁니다. 프랑스인 마리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물을 나눠주고 아이를 봐주고 노인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뭐가? 저 사람들 다 모르는 사이잖아. 응. 근데 왜 저렇게 서로 챙겨? 남편이 웃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그게 이유가 돼. 한국에서는 그게 이유야.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비행기는 대한민국 국민 귀환 전세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간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죠. 하지만 이런 비행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한 나라가 자국민을 데리러 오는 모습. 그것도 전쟁 한가운데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곧 집에 도착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기내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임산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노부부도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엄마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응. 그게 한국이야. 권기환은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우는 사람, 웃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이태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참사관님, 성공했습니다. 권기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아. 좀 쉬세요. 비행기 뜰 때까지는 못 쉬어. 이태우는 웃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구나. 승무원들이 기내 안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좌석 벨트를 확인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제 곧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왜요? 관제탑에서 대기 지시가 왔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못 가는 건가? 또 취소되는 건가? 임산부가 남편을 봤어요. 또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자. 노부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불안했어요.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권기환은 조종실로 갔습니다. 기장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공역 문제입니다. 전투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모릅니다. 권기환은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다른 비행기들은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알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발허가. 기장이 권기환을 봤습니다. 이제 갑니다. 권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합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8일 오후 5시 35분.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역사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임산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지? 응. 정말 가는 거야. 노부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구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네, 이제 집입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마리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떴다. 날아올랐어.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임산부가 울었어요. 우리 떴어, 정말 떴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응, 떴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으며 웃고 있었어요. 봤지? 우리 날아가고 있어. 아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마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날아올랐어. 응. 이제 한국 가는 거야. 당신 나라 정말 대단해. 비행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부다비가 점점 작아졌어요. 공항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이 그리웠을 겁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가족이 그리웠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중동의 땅이 보였어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었죠. 하지만 비행기는 그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권기환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모두 태웠어. 이태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이태우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참사관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권기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떠올랐어요. 젊은 외교관 시절. 다른 전쟁 지역. 데려가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번에는 해냈어. 승무원들이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받았습니다.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우릴 데리러 와줘서요. 승무원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일. 국민을 데리러 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국이 특별한 겁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붉고 황금빛이었죠. 사람들은 그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임산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응. 우리 아기도 이런 하늘 보게 하고 싶어. 그럴 거야. 한국에서 노부부는 노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봐, 예쁘지? 아이가 웃었습니다. 마리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노을 사진을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한국이 우리를 구해준 순간을. 밤이 됐습니다. 기내 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 잠들었어요. 할아버지 머리가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임산부도 잠들었어요. 남편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했죠.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자고 있어? 아니. 나 지금 행복해. 나도. 당신 나라 사람이 돼서 다행이야.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권기환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이태우가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좀 주무세요. 괜찮아. 인천 도착까지 아직 멀었어요. 알아. 근데 못 자겠어. 왜요? 권기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 내릴 때까지는 못 자. 이태우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거였어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밤은 깊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에서 인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약 9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기내는 조용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가족을 만나는구나.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사진을 봤어요. 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6살이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간다. 조금만 기다려. 다른 좌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왔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를 봤어요. 70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를 무사히 모시고 가는구나.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어머니였어요. 노인이시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인을 우선으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탈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조용히 기내를 걷고 있었어요. 잠든 사람들을 확인하고 담요를 덮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봤습니다. 한 승무원이 임산부 옆에 멈춰 섰어요. 여성은 자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 한 병을 옆에 놨습니다. 이태우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권기환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내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잠든 얼굴들이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안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요. 곧 집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깼어요. 쉿,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요. 다른 사람들이 깰까봐 엄마가 당황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권기환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깨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울 수 있죠. 권기환이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14개월입니다. 이름이? 지우요. 지우야, 안녕.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권기환을 봤습니다.
엄마가 놀랐어요. 어머, 울음을 멈췄어요. 권기환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태우가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아이 좋아하세요? 응. 자녀 있으세요? 권기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딸이 하나 있어. 몇 살이에요? 25. 아, 많이 컸네요. 응.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둘은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조종실에서 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좋아. 예정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은 특별하다. 평생 기억할 비행이다. 20년간 조종사로 일했지만 이런 비행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비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에는 206명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인 203명, 외국인 배우자 3명.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요. 마리는 아직도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어. 그녀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가 힘들었어요. 언어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겪고 나서요. 프랑스 정부는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알아서 나가세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에 태워줬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구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깼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나도. 임산부도 깼습니다. 남편이 물을 건넸어요. 물 마셔. 고마워. 엄마도 깼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작게 터졌어요. 드디어! 거의 다 왔어. 권기환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026년 3월 9일 새벽 1시 30분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집에 온 순간이에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집이다. 임산부가 울고 있었어요. 왔어, 정말 왔어.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응, 왔어. 우리 집이야.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깨웠어요. 지우야, 일어나. 우리 한국 왔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이야, 집. 마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불빛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이야? 응. 예쁘다. 응. 우리 집이야. 마리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권기환은 조종실로 갔습니다. 기장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덕분에 모두 무사히 왔습니다. 기장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요? 네. 이렇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권기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좌석 벨트를 맸어요.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길게 뻗은 활주로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점점 더 낮게요.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콰당.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그 순간 기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도착했다. 집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고 환호했습니다. 임산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우리 왔어, 정말 왔어. 노부부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어요. 지우야, 우리 집 왔어. 마리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도 환호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며칠 동안 전쟁터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집에 온 순간이에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순간입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현재 시각은 새벽 2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노인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다려줬어요. 임산부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어요. 아이를 안은 엄마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권기환은 게이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배웅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권기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권기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임산부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덕분에 아기를 한국에서 낳을 수 있게 됐어요. 건강하게 낳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권기환을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권기환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마리가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환이 놀랐어요. 마리는 남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두 내렸습니다. 206명. 한 명도 빠짐없이. 권기환은 빈 기내를 봤어요. 좌석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태우가 옆에 섰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응. 성공했습니다. 참사관님. 권기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기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무 완료. 새벽 2시 30분.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출입구 밖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잘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우리 가족 환영해.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노부부였습니다. 딸이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셋이 껴안고 울었어요. 다음은 임산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며느리. 괜찮아? 네, 어머니. 아이고, 고생했구나. 시어머니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가 나왔어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남자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어요. 아빠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딸을 꼭 안은 채로요. 마리와 남편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리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마리. 마리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안아준 거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울고 웃고 껴안고 환호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재결합의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족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에요. 권기환과 이태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우가 말했어요. 목이 좋네요. 응.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권기환은 웃었습니다. 그렇지. 둘은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 팀장님이신가요? 권기환이 돌아봤어요. 네.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요. 권기환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권기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게 이유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는 그 말을 적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권기환이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봤어요. 가족들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요. 저 모습을 보면 괜찮아집니다. 기자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이번 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전세기 290석, 206명 탑승, 한국인 203명, 외국인 배우자 3명, 취약계층 우선, 대피 경보 3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월 8일 오후 5시 35분 출발, 3월 9일 새벽 2시 도착.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외국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국, 전쟁 중인 중동에서 국민 206명 구출. 대피 경보 속에서도 전세기 운항. 취약계층 우선 탑승 원칙.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썼어요. 작은 나라가 큰 일을 했다.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는 국민을 버리고 어떤 나라는 데리러 온다. 한국은 데리러 왔다. 마리는 한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 왜? 이 나라가 날 지켜줬으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응. 우리나라야. 임산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아기 건강합니다. 정말요? 네. 무사히 한국에 와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기. 노부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운이 좋았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지. 우리나라가 좋은 거지. 그래, 좋은 나라야. 둘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권기환은 외교부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위기가 오면 또 갈 거야. 우리 국민을 데리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요. 전쟁이 나도 하늘이 막혀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한국은 데리러 옵니다. 206명을 태운 그 비행기가 증명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